지난 16일 프로농구 사상 초유의 구단 퇴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리온을 인수해 고작 한 시즌을 치른 데이원 스포츠의 회원사 제명이었죠. 한국농구연맹은 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데이원 스포츠의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선수단 임금 체불은 물론 출범 때부터 가입비 체납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데이원 스포츠에 대해 정상적으로 구단을 운영할 의사 및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후 데이원 스포츠는 박노하 재무총괄 대표 이름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서는 허재 운영총괄 대표에 대한 사과도 포함됐죠. 농구가 좋아서 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구단주를 맡아준 허재 대표에게 정말 죄송할 따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허재 대표 역시 선수단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사비를 털어 선수단을 지원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허재 대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데이원 스포츠는 출발부터 불안했습니다. 데이원 스포츠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모기업으로 하는 데이원 자산운용이 스포츠단 운영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데요. 오리온 인수 전부터 적자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김용빈 회장은 데이원 스포츠 출범 전인 지난해 4월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죠. 누가 봐도 구단 운영이 불가능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데이원 스포츠는 네이밍 스폰서 등을 통해 구단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죠.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KBL은 데이원 스포츠의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데이원 스포츠가 농구, 대통령 허재를 대표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데이원 스포츠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죠. KBL도 나머지 9개 구단도 한국 농구의 상징인 농구 대통령을 믿고 데이원 스포츠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구단 관계자는 허재 대표가 이사들을 설득한 것도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죠. 허 대표 역시 데이원 스포츠의 부실 운영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단 운영 이야기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가입비 미납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도 않았죠. 데이원 스포츠의 제명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사와 통화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죠. 선수단도 허탈한 상황입니다. 김승기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도 FA로 이적해온 최고 슈터 전성현 등 선수들도 허 대표를 믿고 모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과는 받지 못한 급여와 구단 제명이었죠. KBL은 데이원 스포츠의 제명과 함께 허재, 박노하 대표에게 행정적, 법률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허재, 박노하 대표의 향후 KBL 구단의 단장 및 대표, 지도자 등의 모든 활동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제명과 다름없는 징계를 내린 셈이죠. 더는 프로농구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농구 대통령의 새로운 도전은 결국 불명예 퇴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선수로, 감독으로 화려한 길을 걸어왔던 허 대표이기에 더욱 씁쓸한 퇴장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었던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허재가 숙취해소제 광고 모델로 나서 논란이 제기된 과거도 있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허재 대단하다. 숙취해소제 광고를 찍느냐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게재된 사진에서 허재는 한잔 허재, 속편 허재라는 이름의 숙취해소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광고는 숙취해소를 위한 그가 왔다. 한잔 허재, 저녁엔 한잔 허재, 아침엔 속편 허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허재가 숙취해소제 광고 모델로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재는 면허 취소 2번, 음주한 채로는 5번 적발된 바 있습니다. 허재는 1993년 자택 근처의 호텔에서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적발돼 100일간 면허 정지를 당했고 1995년에도 음주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기간 중 한인타운에서 술을 마시다 무리를 빚어 6개월간 자격정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농구대잔치 개막을 앞두고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택시 기사에게 붙잡혔고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음주한 채로 운전사고를 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현역 은퇴 후인 2003년에도 서울 압구정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가 나오면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걸린 것만 5번인데 안 걸린 음주운전까지 하면 몇 번일까? 정말 철면피인 듯. 여러 번 음주운전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건 선을 넘었다. 음주 적발만 5번인 사람이 숙취해소제 광고하면 그게 팔리겠나? 안 먹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숙취해소제로 발발한 논란은 KBS 방송 진행자 자격 논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허재는 KBS의 프로그램 12시 내 고향의 진행자로 낙점됐으나 음주한 채로 운전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진 방송인이 공영방송의 진행자로 나서는 게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KBS는 12시 내 고향의 진행을 맡은 허재에 대해 소문난 미식가이자 애주가인 허재 특유의 입담이 게스트를 무장해제시킬 것이라며 홍보에 나섰지만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을 애주가로 포장시키며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공영방송답지 못하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그동안 허재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주당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방송된 예능 업그린간에서는 허재의 금주 도전기가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허재는 주당 모임 술벤저스의 멤버, 70병의 전설을 자랑하는 연예계 대표 주당 등으로 소개됐지만 과거 그의 음주 처벌 전력을 고려해본다면 마냥 웃어넘길 수 없는 타이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아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한 것인지 의구심을 만들게 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단 허재뿐만이 아닙니다. 농구 선수 출신이자 전 감독이었던 강동희 전 감독은 한때 한국 농구를 대표했던 최고의 포인트 가드였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나이가 들어 프로에 와서도 최고의 기량을 뽐낸 당대 제1의 가드였고 감독으로도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갔었죠. 하지만 현재 그에게 남아있는 건 승부를 조작한 낙인 뿐입니다. 그는 감독으로도 꽤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013년 승부조작 파동이 일면서 승부조작 연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시 연루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선수가 아닌 지도자가 승부조작에 연루된 사례인데다 그가 농구계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여간 큰 게 아니었기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KBL에서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판결을 근거로 강동희를 제명 조치했습니다. 영구제명이라는 용어는 KBL 규정상으로만 존재하지 않을 뿐 승부조작의 해악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영구제명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2022년 1월 18일 강동희가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A씨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강 전 감독 등 5법인 관계자 3명을 고소했다는 것이었는데요. A씨는 고소장에서 강 전 감독 등은 승부조작으로 KBL 영구제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 경비나 개인적인 소송 비용 등을 회사 법인 자금에서 지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강동희의 추락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독 스포츠 선수들의 범죄는 유하게 넘어가며 계속적으로 방송 출연을 허가하는 방송계에서도 이번 논란을 통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 마칩니다.